옛날 어느 고을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관아에 사또가 오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자청한 어느 한 사또가 이 고을에 부임되어 오게 되는데 반갑구려. 앞으로 잘 지내보세. 그런데 도대체 무슨 연유로 자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인가? 아, 그게 말입니다. 바로 처녀 귀신 때문이옵니다. 뭐라고? 처녀 귀신? 세상에 귀신이 어딨나?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입니다. 허허,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알겠네. 이제부터 내가 이 고을을 책임질 테니 걱정 마시게나. 그렇게 사또는 첫날을 보내게 되고 깊은 밤 서적을 읽고 있던 사또는 음산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오는데 사또, 내 억울한 사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사또는 이방의 말이 사실인 것을 인지했고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했다. 그래, 무슨 일인가? 한번 말해보시게. 소인 살아생전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억울하게 이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저승으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와의 일주일간의 동침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또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귀접이라는 건가 생각했다. 그래, 내 자네의 소원을 들어주겠네. 정말 감사하옵나이다. 그때 처녀 귀신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 어서 거사를 시작하시지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소. 내 경험이 없어서 힘들 것 같소. 사또, 낙장불입 이옵니다. 그렇게 사또는 처녀 귀신에게 양기를 빼앗기게 되는데 3일이 지나고 사또는 몰골이 말이 아닌 모습이 되어 허겁지겁 고을을 떠나게 된다. 일주일도 못 버티고 떠나는구만. 큰일이네, 큰일이야.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사또가 부임되어 오게 되는데 반갑소. 앞으로 잘 부탁하네. 내 이전 사또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들었으니 걱정 마시게. 그날 밤 새로운 사또 만식이는 사연을 들은 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역시나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내 그대의 소문은 다 들어 알고 있다네. 나도 나이 40이 넘었지만 노총각으로 매일 장어구이 먹으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니 걱정 마시게. 자, 이제 모습을 드러내시게. 사또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자네는 처녀귀신이 아니고 홍콩 할매가 아닌가? 사또 처녀 귀신은 한을 풀고 승천하여 다음 차례인 제가 왔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신랑이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처가댁에 가게 되었다. 이에 장인 장모가 반가워하며 밥을 지어 대접해 주었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지라 음식이 변변치 않았지만 신랑은 내색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 먹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게나.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요. 허. 여보, 밥이라도 2그릇 먹어요. 한 그릇으로 되겠어요. 괜찮소. 배가 불러서. 그리고 날이 저물어 밤이 되자 장인과 장모는 윗방, 사위와 딸은 아랫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밤중에 장인이 장모와 음사를 나누게 되었다. 여보, 마누라, 오늘 밤도 한번 어떻겠어? 오늘은 딸 내외도 있는데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렇게 점점 흥이 무르익어가자 장인 장모가 말했다. 나는 귀가 덮여진 듯 정신이 멍멍하오. 나는 사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일을 마치고 장모가 장인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사위가 엿들을지 모르니 조심하시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장인이 사위에게 자네는 세속 사람들이 하는 실없는 말들을 따라하지 말고 삼가하도록 하게. 라고 훈계조로 말을 하자 사위가 말하길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듣는 사람의 과실로 그만 두 귀가 덮이는 것 같아 정신이 멍멍하고.
사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답하니 장인이 부끄러워 말이 없어지자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기에 내가 뭘 했어요? 밥 2그릇 먹으랬잖아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늙은 부부가 2 아들과 며느리를 두었는데 모두 효자 효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멈이 병이 나서 누웠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이웃 마을의 용한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약을 지어주면서 말하기를 조모가지를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이 말한 조모가지란 즉 조이삭을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식구들이 그만 조모가지를 남자의 물건인 존모가지로 잘못 알아들어 큰 사단이 일어났다. 먼저 큰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물건을 잘라서 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들은 큰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서 제사 모실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소중한 그것을 자르면 어찌 한단 말이여.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나섰다. 형님 것이 안 된다면 저의 물건을 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작은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아직 시집 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난 빳빳한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이에 화가 난 영감님이 소리쳤다. 이런 부려막심한 놈들, 너희들이 안 된다면 하는 수 없구나. 나의 물건이라도 베어서 넣고 약을 달여서 할멈을 살려야겠다. 그러자 할멈이 놀라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수 없구나. 영감 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어서 베어서 약을 달여오너라. 옛날 어느 고을에 조씨 성을 가진 비장이 고을 수령의 명령으로 먼 마을에 중요한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소이다. 오늘 하루 편히 쉬다 돌아가도록 하시구려. 그 고을 수령이 수고한 조비장에게 그날 밤 관기를 들여보내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아리따운 기녀가 방에 들자 조비장이 기녀에게 물었다.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기녀는 다소곳이 앉아 비장에게 대답했다. 소녀의 이름은 운심이라 하옵니다. 비장은 기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는 흡족해하며 말했다. 운심이라, 너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이름을 지녔구나.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기녀를 곁에 두자 비장은 심기일전하여 그녀와 운후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런데 조 비장은 나이가 이미 60이고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하여 자신의 물건을 세워보려 밤새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전혀 반응이 오지 않았다. 아니, 왜 이놈의 연장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하지만 아름다운 기생을 만났으니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조비장은 운심의 소중한 곳을 만지며 자신의 물건을 접촉시켜 계속 문지르고 비벼댔다. 비장어른 어서 일을 시작해 주시지요. 저는 참을 수 없사옵니다. 운심은 한창 젊고 욕구가 왕성한 몸인지라 그만 먼저 흥분하여 왈칵 뜨거운 애액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러나 조 비장은 한참을 시도하여도 자신의 물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조 비장은 운심의 몸에서 나온 축축한 체액이 손에 느껴지자 미안한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이거 정말로 미안하게 되었구나. 내 먼 길을 오느라 몸이 피곤해서 그만. 라고 하며 기녀의 이름과 자신의 성인 조라는 글자를 넣어 시를 하나 지어 읊었다. 운심무의 출수. 운심은 생각 없이 물을 쏟아내는데 조건 비지환. 조씨는 날다가 지쳐 그만 돌아올 줄 아는구나. 이에 화가 난 기녀가 아니 비장어른 그 조씨란 놈이 한 번도 나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지쳐 돌아갔단 말이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합방을 전혀 하지 않아 아내는 불만이 가득했다. 이에 잠자리에서 돌아 누운 서방에게 아내가 물었다. 아니 서방님, 너무 섭섭합니다. 왜 그러시는가? 작년까지는 제 동굴에 그렇게 자주 드나들더니 올해는 한 달에 한 번도 드나들지 않으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이요? 너무 섭섭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이 말했다. 그건 당신 동굴이 너무 깊고 넓어서 그렇소. 그리고 이미 볼 것 다 봤으니 탐험이 재미없단 말이오. 또한 한 번 탐험했던 동굴에 다시 가는 남자는 드물단 말이오. 이에 화가 난 아내가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찌 제 동굴에 타십니까? 동굴 탐험하는 사람의 능력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 아니오. 내 동굴에는 아직도 탐험할 것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오. 그게 뭔 섭섭한 소리요. 나한텐 아무 문제 없소. 다른 집 동굴 탐험은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하더이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동굴을 탐험했단 말이오. 당신은 잘 모르나 본데 계속 새로운 동굴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이란 말이오. 그런데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어.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오. 이웃 사내들은 내 동굴이 신비롭고 재미있다며 벌써 몇 달째 줄 서서 탐험 중이니 말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경자는 혼자 어렵게 떡 장사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날 팔떡을 광주리에 올려놓고 피곤해 잠시 방에서 잠을 자다 나왔는데 떡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내 떡이 다 어디 갔어?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래, 이건 분명 또 그 불안당 놈들이 틀림없어. 경자는 건너편 집에 사는 두 놈의 불안당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몰래 남의 집게나 닭을 훔쳐먹기도 하고 경자의 떡을 먹다 들킨 적도 있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관아의 사또를 찾아가 고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그 두 사내들이 그랬단 말이지. 예, 틀림없습니다. 늙은 놈이랑 젊은 놈 하나인데 제발 제 떡값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요즘 장사가 안 돼 떡도 잘 안 팔려.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한번 밝혀보겠노라. 그렇게 사또는 두 사내를 불러들이는데 내 이놈들 혼자 가난하게 떡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과부의 떡을 내 놈들이 어찌 훔쳐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냐? 그렇단 말이지? 사또는 부하를 시켜 냉수를 가져오게 하는데 지금부터 물을 머금고 입안을 가시게 한 뒤 삼키지 말고 뱉어보거라. 사또가 시키는 대로 하자 사내들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떡고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놈들, 내 놈들 입안에서 나온 떡고물을 보고서도 아니라고 우길 것이냐? 죄송합니다. 사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는 사내들에게 곤장을 내리고 떡값도 물게 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그래, 이제는 혼쭐이 났으니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또 나으리, 그래, 또 무엇이냐? 그게 제가 자고 있을 때 저놈들이 저를 건든 것 같은데 그 놈도 잡아주십시오. 뭐라고? 한 놈이냐 두 놈이냐? 허, 그건 또 어떻게 잡아낼꼬? 고민하는 사또에게 경자가 그건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분명 늙은 놈이 범인이니 그 놈을 옥에 가두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라, 그렇단 말이지. 그 증거는 무엇이냐? 제 말이 증거이옵니다. 하여튼 무조건 늙은 놈이 범인이고 젊은 놈은 죄가 없으니 그냥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경자가 때를 쓰니 사또는 하는 수 없이 늙은이만 옥에 가두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두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 장녀를 시집 보냈으며 그때 신랑의 나이는 22세의 대감댁 자제였다.
그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딸이 혼인할 길이 없게 되었다가 둘째 딸이 어렵사리 나이 많은 노총각 하나를 구해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그 신랑의 나이는 40세 되는 선비였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 많던 종들도 다 떠나고 겨우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셋째 딸은 겨우겨우 호라비 하나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신랑의 나이는 50세가 넘은 양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이 친정에 모일 기회가 생겨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각자 자기 신랑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먼저 22세 사내와 결혼한 장녀가 말하기를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빳빳한 침이 있더라. 육침이. 그러자 40세 부록과 결혼한 둘째 딸이 답하기로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힘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50세 지천명과 결혼한 셋째 딸이 말하는데 글쎄, 우리 신랑은 침도 힘줄도 아니고 다만 힘 없는 껍데기와 부드러운 고기뿐이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연히 세 딸들의 그 말을 엿들은 노인이 크게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 집안 사정이 낭패를 보아 둘째와 셋째가 육침의 맛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한스럽구나. 정말 한스럽도다. 그때 그 집에 하나 남은 종인 떡새가 노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주인어른,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 아씨 모두 빳빳한 육침을 질리도록 맛보았습니다요. 옛날 어느 마을에 30살이 넘도록 여자를 만나보지 못한 한 사내가 어느 의원을 찾아왔다. 어서 오시오. 어떻게 오셨어? 안녕하시오. 내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는데 의원님 안 계시오? 조금 전에 왕진 갔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오? 나한테 말해보시구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내 나이 30이 넘도록 여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 듣기로는 여기 의원에 그 피우기만 하면 향기로 여인을 바로 꼬실 수가 있다는 그 신비한 향초가 여기에 판다는 게 맞소? 맞소. 잘 찾아오셨소이다. 그렇지 않아도 마침 딱 한 개 남았다오. 정말 다행이구려. 한 개에 얼마나 하오? 30냥이요. 아니 무슨 향초 하나가 그리 비싸단 말이오? 이건 중국 왕족들이나 쓰는 귀한 향초란 말이요. 내 멀리서 왔는데 좀 깎아주시오. 좋소. 20냥에 드리리다. 정말 고맙구려. 그렇게 사내는 값을 지불하고 나가려다 머리가 번뜩하는데 요즘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내 한번 시험해봐야겠소. 사내는 그 자리에서 향초를 피우는데 방 안에 향내가 가득해지자 여인이 말하길 어머머, 자기 너무 멋있어. 나랑 지금 한번 하는 게 어떻소? 어라, 이거 진짜 효과가 있네. 사기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괜찮겠어? 뭐 어떻소? 빨리 나 후끈후끈 도저히 못 참겠어. 그렇게 거기서 바로 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말 고맙소이다. 복 받을 것이오. 감사하오. 그때 여인의 서방인 의원이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뭐요? 당신은 왜 벗고 있고 저 도망가는 사내는 뭐야? 둘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오? 이에 여인은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여편네야 그걸 자랑이라고 말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여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아니, 생각해 보시오. 그놈이 여기서 향초를 피울지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내가 넘어간 척 안 하면 당신이 사기꾼인 거 다 들통나는데 그러다 관아에 고발이라도 하면 어떡하오? 이에 할 말이 없어진 의원은 잠시 생각하다 다시 화를 내는데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다지만 당신은 왜 맘대로 열량이나 깎아주는 것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노부부가 어리석은 바보사위를 얻어 함께 살고 있었다.
하루는 노인이 딸에게 떡을 만들어 먹자고 하였다. 얘야, 출출한데 떡이나 좀 쪄오너라. 잠시 후 배고픔을 참지 못한 사위가 부엌으로 들어가 여보, 배고파 죽겠어. 언제 떡을 먹을 수 있어? 이에 딸이 떡을 사위에게 건네주는데 네, 이제 다 했어요. 이 접시의 떡은 당신 드시고 저 접시는 아버지께 드리세요. 알겠어. 사위는 떡을 들고 장인어른 앞에 앉아서 장인 어른, 떡이 참 맛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 것이 더 많은지 세어봐야겠어요. 하며 사위는 떡을 세기 시작했다. 장인 어른의 것은 5개, 내 것은 7개구나. 하하, 여보, 내 것이 2개 더 많소. 그 말을 듣고 딸은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밤이 되자 딸은 조용히 남편을 꾸짖었다. 서방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님보다 떡 몇 개를 더 드렸는데 어찌 숫자를 헤아려 나를 민망하게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생각하여 처신해 주세요. 아, 미안하오. 내가 생각이 짧았소. 앞으로는 잘 처신하겠소. 다음날 사위가 장인에게 말하는데 장인어른, 어제 그 떡 말입니다. 장인어른하고 제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떡이 5개고 장인어른 떡이 7개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떡을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떡 하나만큼은 장인어른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맛있는 건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에 사위가 웃으며 말하길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장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오늘 밤부터 더 좋은 떡 먹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집안 청소와 밥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분주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다. 얘야, 얼른 장에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싫어요. 나 지금 놀아야 돼요. 놀기에 바쁜 어린 아들은 고분고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엄마가 어린 아들을 야단치며 말했다. 얘야, 어른이 말할 때는 싫다고 해선 안 되는 거란다. 그러니 늦기 전에 어서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오너라. 어머니에게 야단맞은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심부름을 갔다 오게 되었다.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가족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방이 하나뿐이어서 모두 함께 잤는데 그날 따라 남편은 그것이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아내도 눈치를 채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어린 아들이 자는 것을 확인한 남편은 얼른 아내의 배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 끙끙대던 남편이 말했다. 여보, 뒤로 좀 돌아봐봐. 자세를 좀 바꿔서 해보자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싫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뒤에서 하는 건 싫어요. 그러지 말고 어서 한번 뒤돌아보래도. 싫어요. 그런데 그때 자는 줄로만 알았던 어린 아들이 벌떡 일어나며 엄마에게 소리쳤다. 엄마! 어른이 시키는 것을 싫다고 하면 안 되지.